이 예종이 12살 때 아들을 가지게 되는데 12살 때요. 22살이 아닙니다. 얘는 왕을 1년만 한 게 맞다고 봅니다. 더 했으면 왕권 강화도 시키지 못하고 대신들이랑 정치 싸움만 하다 뜻이 있어도 뜻을 펼치지 못하고 성질만 더러웠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코알라입니다. 조선 역사상 인성 최고 개차반인 세조의 첫째 아들 의경세자는 단종이 죽기 대략 한 달 전에 먼저 죽게 됩니다. 의경세자가 죽으니 사람들이 그럼 그렇지, 네가 네 조카를 그렇게 못살게 구니 네 아들이 되져버리지. 참고로 의경세자 부인이 그 유명한 인수대비입니다. 연산군이 박치기 했던. 다시 돌아와서 의경세자가 죽은 지 한 달 뒤 단종이 자살을 하고 세조는 왕노릇을 이어가던 중 꿈에 문종의 부인이자 단종의 엄마인 현덕왕후가 나타나 욕을 하며 세조 얼굴에 침을 뱉었고 그 자리에 종기가 나 세조의 건강이 악화됐다고 합니다. 아니 사실 꿈에서 침 뱉었다고 거기에 종기가 난다는 말 같지도 여튼 건강이 악화된 세조는 당시 세자였던 둘째 아들 해양대군에게 왕의 자리를 선의합니다. 그런데 선의하자마자 바로 다음날 세조는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조선 역사상 두 번째로 짧은 임기를 지내고 성질이 더럽게 더러울 뻔한 왕 예종이 왕이 됩니다. 참고로 고 이성균 배우님이 연기하신 영화 임금님의 사건 수첩의 성질 더러운 그 임금이 예종입니다. 이 예종의 임기가 1년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이게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문종처럼 엑스트라 같은 느낌이 있는데 아빠가 세조죠. 다음 왕이 그 성군인 성종이고 성종 아들이 그 미친 호로새끼 연산군입니다. 그러니 이건 진짜 엑스트라네. 그런데 성종은 대신들 관점에서나 성군인가? 여튼 세조는 어린 나이에 즉위하는 예종의 즉위에 대비하여 한 명의 신숙주, 구치관 등 훈구 대신들을 중심으로 한 원상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거는 어린 왕의 국정 운영을 보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만 보면 이 훈구 대신들은 예종 편인 거죠. 그런데 이 원상제도가 결과적으로 훈구 대신들이 국정을 장악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만 봐도 태종 이방원이 공신들과 외척들을 죽이거나 힘을 빼앗은 일이 왕권 강화의 일로만 보면 잘한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들인 세종대왕을 견제할 만한 신하들이 없거나 힘이 약하니 세종대왕의 태평성대가 열린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예종 즉위 당시 19살입니다. 그러니 성인이 아닙니다. 어머니인 정의왕후가 수렴첨정을 하는데 이 또한 예종의 왕권 강화에 제약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건 잠깐 다른 말인데 예종이 처음으로 훈구 대신들과 갈등을 빚은 게 세조의 묘입니다. 대신들은 신종으로 하자라고 했고 그런데 예종은 아닌데? 우리 아빠 위대한데? 조를 붙여야겠는데? 그래서 세조가 됩니다. 그만큼 본인 아버지 세조를 엄청 존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아버지처럼 왕권을 강화시키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즉위와 동시에 그 아버지 때문에 왕권 강화에 제약이 걸립니다. 사실상 세조는 태장보다 한참 못하네요. 묘의 조와 종이 무엇으로 구분되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조는 큰 공이 있으면 조고 종은 큰 덕이 있으면 종이다 라고 구분을 하고 아니면 나라의 건국자이거나 아니면 왕의 자리를 쟁취했다 그럼 조가 붙고 무난하게 물려받았다 세자가 왕이 됐다 그럼 종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큰 혼란을 이겨냈다? 그럼 조가 붙습니다. 그러니 왕들은 종보다는 조를 더 좋아하겠죠. 다시 돌아와서 예종은 원상 중 대빵격인 한 명의 사입니다. 이 예종이 12살 때 아들을 가지게 되는데 12살 때요. 22살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들이 어릴 때 죽고 부인까지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 예종은 한 명의 말을 듣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즉위와 동시에 판병조사를 폐지해 병권을 장악하려 합니다. 판병조사는 병조의 업무를 총괄하는 명예직에 가까운 고위관직이었습니다. 이 직책은 주로 정승급 또는 그에 준하는 고위 훈구 대신들에게 주어졌는데 이 직책이 상설직은 아니더라도 막강한 권한을 갖는 직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보다 더 높은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 19살짜리가 왕이 되자마자 폐지를 해버립니다.
사실 폐지 자체는 성공을 했지만 예종의 짧은 재위기간과 흥부대신들의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 때문에 이것이 왕의 실질적인 병권 장악으로 완벽하게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종은 분경을 금지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분경은 조선시대의 관직이나 이권 등을 얻기 위해 권력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 청탁하거나 아첨하는 걸 말합니다. 사실 이전의 왕들도 이런 것들은 그냥 그래 의뢰 그런 것이니까 그 정도는 하던 거니까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종은 즉위하자마자 야, 어떤 새끼들이 분경하는지 감찰하고 보고해. 내 때는 그딴 거 없어. 다 뒤진다고 해. 실제로 여러 권력자들이 적발은 됩니다. 그런데 직접 처벌 같은 건 못한 것 같고 그냥 대관들을 질책을 하는 등 엄한 데 화풀이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저는 이러한 것들을 보며 느낍니다. 사실 예종이 성질이 안 더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종 때의 사건들을 보고 느낀 제 개인적인 예종의 느낌은 얘 19살짜리가 성질 하나는 더러운 것 같은데? 였습니다. 세조 시절 세조의 총애를 받던 남이 장군이 있습니다. 나이도 젊은데 20대 병조판서까지 지낼 정도로 세조가 총애했다고 하죠. 그런데 예종은 저 세조의 총애가 남이에게 가는 게 싫었을까요? 남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종이 즉위하게 되고도 남이를 견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니 참 웃긴 게 남이는 세조 때 이시의 난을 진압하면서 발탁된 신흥 공신 세력입니다. 그러니 얘는 지금 기존의 흥부 대신들의 견제를 받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견제하는 흥부 대신들이 견제를 하는 남이를 지도 견제를 합니다. 저게 적은 같은 변 아닙니까? 하여튼 꼬라지가 예종 즉위년 10월 하늘에 혜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남이가 혜성이 나타나면 묵은 것을 몰아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징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유자광이라는 놈이 혜성이 나타나자 남이가 묵은 것을 제거하고 새 것으로 바꾼다고 했으니 영모를 꾸미는 것이라고 예종에게 거짓 고변을 합니다. 그러니 예종놈이 원래도 싫어했던 남이니까 직접 국문을 지휘하면서 남이를 혹독하게 신문했습니다. 남이는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영모를 자백했으며 관련자로 지목된 당시 영의정 강순도 함께 처형당합니다. 남이는 28살의 젊은 나이에 능지처참령을 당하고 시신은 여러 곳에 효수됩니다. 결국 남이는 그저 정치적 상황 속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종 꼬라지가 참 남이섬 아시죠? 그 남이섬의 이름이 남이장군의 묘가 있었다고 해서 남이섬입니다. 그런데 그 묘가 진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얘는 왕을 1년만 한 게 맞다고 봅니다. 더 했으면 왕권 강화도 시키지 못하고 대신들이랑 정치 싸움만 하다 뜻이 있어도 뜻을 펼치지 못하고 성질만 더러웠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의심스럽습니다. 즉위 1년 3개월 만에 돌연사했다? 20살짜리가? 물론 어릴 때부터 알았던 병에 의해서 죽었다고 기록은 나오는데 그런데 예종이 죽자마자 어린 아들인 제한대군 대신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인 자을산군이 왕위 계승자로 급히 결정됩니다. 이거는 정의왕후와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한명회 등 흥부 대신들의 합작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이 너무나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참고로 자을산군의 부인도 한명회의 딸입니다. 그렇다고요? 예종이랑 한명회랑 사이가 안 좋긴 했어. 여튼 1470년 1월 예종은 그렇게 죽게 됩니다. 재위기간이 1년인데 길게 얘기했네요. 사실 예종은 재위기간이 짧아서 제 개인적으로 호감이다 불호다 이런 느낌도 별로 없긴 합니다. 과연 예종은 본인 뜻대로 왕권을 강화시키고 국정 운영을 해나갔더라면 나라를 잘 이끌었을까요? 다음 영상은 경연죽돌이 성종이네요. 그런데 성종도 성종인데 성종 아들이 그 연산군이죠. 재밌겠네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